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누군가의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소리였는데요. 이지혁이 응급실로 실려간 그 밤 이후 집안의 시간은 일상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휴대폰 벨소리조차 꺼두고 살았고, 김다정은 밥을 해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밝은 척을 했지만 웃는 얼굴 안쪽이 계속 갈라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틈을 타 박성재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하나씩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 이지혁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연인 이수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 박진석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균열을 낸 건 병원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고성이는 단순히 악역처럼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판을 깔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좋아하는 감정의 포장지를 누구보다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데 칼이나 계약서보다 더 빠른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집에서 내쫓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누적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호탕하고 거침없지만 속으로는 내 사람이라는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내 사람이라고 믿으면 끝까지 끌어안고, 한 번 의심이 들면 아무리 가까웠어도 단칼에 잘라내는 쪽이었고요. 그런데 이지혁의 심장 문제를 둘러싼 너무 빠른 연결, 너무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고성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문들이 박진석의 신뢰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그런 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선택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박진석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실패를 싫어했는데, 그 실패가 사업이 아니라 사람 선택이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이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다 모를 줄 알아? 같은 말로요. 고성이는 그때마다 울음 대신 웃음을 택했습니다. 당신이 날 의심할 줄 몰랐네. 고성이는 상처받은 척하면서도 그 상처를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데 익숙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박진석은 집에 잡혀있던 근저당 문제를 꺼냈고, 그 근저당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목줄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고성이가 자기 힘으로 만든 것처럼 포장해온 재산 구조들, 그 일부가 사실은 박진석이 모르게 설계된 지분과 담보로 엮여 있었던 겁니다. 박진석은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고성이는 그걸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나를 버릴 사람이잖아. 고성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진석은 잠깐 굳었습니다. 고성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박진석은 사람을 쉽게 버렸고, 버릴 때는 늘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이용했고요. 박진석은 결국 고성이를 집에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싸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집안 사람들에게 고성이의 출입과 카드 사용, 차량 배차까지 하나씩 막으면서 고성이가 숨 쉴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고성이는 그때 처음으로 신분 상승의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지만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고성이는 조용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세상 앞에서 피해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고성이는 새벽에 휴대폰을 켰고 조명이 필요 없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눈밑은 살짝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로감이 더 진실해 보이게 만들 테니까요. 고성이는 제목부터 계산했습니다. 재벌 회장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그 영상은 고성이가 이야기를 쥐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고성희는 박진석의 이름을 직접 크게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암시를 던졌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 겉으로는 호탕하지만 뒤로는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는 사람. 내가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배신 같은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성희는 근저당 서류의 일부를 흐리게 보여주며 말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길들이는 덫입니다.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세상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감정의 편을 더 빨리 듭니다. 댓글에는 미친 적의 진짜면 너무하다. 재벌들 다 똑같다. 저 여자가 용기 낸다 같은 말들이 달렸고도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칼을 꽂는 방법은 법정이 아니라 여론이라는 걸 고성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여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더 무서워하는 건 자존심의 붕괴였습니다. 박진석은 아침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이미 본 눈치였고 기사로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척 웃으며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야라고 말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평생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며 살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가해자 프레임 속에 갇힐 수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진석의 분노는 고성희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끝에는 허무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실 고성희를 진심으로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내 곁을 지킬 사람에 대한 신뢰였는데요. 고성희는 가난에서 벗어나려 했고 권력을 탐했고 그래서 더더욱 박진석의 세계와 잘 맞는다고 박진석은 생각했을 겁니다. 둘은 서로를 이용했지만 그 이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박진석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버렸습니다. 고성희를 내칠수록 박진석의 마음이 이상하게 무너져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박진석에게는 배신보다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라는 자책이 박진석의 속을 갉아먹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균열을 눈치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 그래서 더 잔인해지는 사람. 박성재는 아버지가 지금 단순히 분노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회사로 번지면 이지혁의 치료 과정에도 이수빈과의 관계에도 모든 것에 불똥이 튈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막아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가 무너지더라도 정의를 택해야 하나. 그 사이 병원에서는 다른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상태는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복 과정이 필요했고 면역 억제와 합병증 관리가 중요했고 무엇보다 정신이 버텨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깨어난 뒤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병 때문만이 아니라 이지혁의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늘 혼자 버티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혼자 버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밝은 척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지혁을 짝사랑해왔고 과거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지은호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찾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건 이지혁이 약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박성재가 병실 문 앞에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이지혁을 사랑합니다.
이 삼각의 감정은 오래전부터 박성재의 마음을 조용히 찢어놓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감정 때문에 지은호에게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정을 사치라고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이지혁이 살았고 그걸 지켜야 했으니까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내가 있어야 버틴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척 해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척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맙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박성재의 심장을 찌르는 것도 알면서요. 이수빈은 그런 둘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수빈은 밝고 애교 많고 계산적인 성격입니다.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수빈의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성재가 보여준 헌신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이수빈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조건으로만 판단했던 걸까? 박성재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결정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철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고지식하지만 올바른 사람입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정직하게 살면서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이상철은 재벌 집안과 얽히는 걸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사람의 세계가 얼마나 거칠고 냉정한지 이상철은 직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그 집안에는 고성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철은 딸 이수빈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걸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이번에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봤고 박성재가 체면보다 사람을 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속으로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상철은 또 한 가지를 봤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 앞에서 계산을 내려놓는 순간을요. 그건 이상철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수빈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딸인데 그 딸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허락을 쉽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조건을 붙였습니다. 성재야, 너는 내 아버지랑 다르다는 걸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박성재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철은 그 대답을 듣고도 바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을 더 던졌습니다. 수빈이가 울게 하면 난 너 절대 용서 못한다.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상철의 허락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박성재는 그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고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늘 시험을 가져오니까요. 그런데 그 시험은 다음날 바로 시작됐습니다. 고성희의 유튜브 폭로 영상이 2탄, 3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성희는 단순히 쫓겨났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내쫓고 근저당을 잡아 재산과 인생을 통제했다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고성희는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돌아온 건 덫이었다는 식으로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 감정이 시청자들에게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고성희를 야망녀로 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버림받은 여자로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박진석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를 직접 만나려 했습니다. 너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는 차분하게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나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어. 박진석은 그 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성희의 말 속에는 당신 없이는 나도 끝이라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고 박진석은 그 절박함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박진석은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를 내치고 싶으면서도 고성희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박진석의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그 박진석의 균열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유튜브를 통해 박진석이 지금도 나에게 협박을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고 박진석의 회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와 임원들은 박진석에게 정리하라고 압박했고 박진석은 그 압박이 더 싫었습니다. 박진석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걸 참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수습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더 커집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냉정해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박성재는 냉정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현실을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사건을 겪으면서 감정으로 움직이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조언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법적으로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박진석은 법이라는 칼을 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그 순간 자신이 한 발 잘못 디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유튜브에 올린 내용 중 일부가 증거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계산했습니다. 감정으로 포장했던 말들이 법정에서는 허점이 될 수 있었고 특히 근저당 관련 언급은 자칫하면 고성의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저당이 박진석의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고성희가 과거에 동의하거나 관여했던 부분이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순간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불을 질렀다. 박진석을 무너뜨리려다 내가 덫에 걸린다. 그 자책은 고성희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울면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울면서 새로운 계략을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음 전략을 바꿨습니다. 박진석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박진석의 가장 약한 부분을 흔들자. 그 약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들 박성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정면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의 본부장이자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공격하면 됩니다. 박성재가 지키고 싶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친구 이지혁 그리고 연인 이수빈입니다. 고성희는 먼저 이수빈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고성희는 은근히 소문을 흘렸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을 살리려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를 박성재가 결국 아버지 박진석의 방식대로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로 바꿔 퍼뜨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수빈이 그 거래의 대가일 수도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암시를 붙였습니다. 근거는 없어도 됩니다. 요즘 세상은 근거보다 암시가 더 빠르게 퍼지니까요. 그 소문은 결국 이상철과 김다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다정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고맙지만 재벌 집안의 소문은 무섭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지만 딸의 인생에 독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불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재야, 너희 집안에서 수빈이를 이용하려는 사람 없겠지? 박성재는 그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이상철은 그 단호함을 보고도 쉽게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의 의지조차 필요하면 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성재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 갈등이 이상철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지강호가 또 문제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지강호는 병원에서 형 이지혁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고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않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터지면 늘 지강호 같은 사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달콤한 말을 던지면 지강호는 다시 한 번에 뒤집고 싶다는 욕망에 끌릴 수 있거든요. 고성희는 그 약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지강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서요. 누나가 힘들어한다. 돈이 필요하지 않냐? 박진석 집안과 엮인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말들이 지강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강호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한 방만 하면 누나도 엄마도 다 편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호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너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이번엔 내가 너 못 봐준다. 지강호는 누나가 나를 또 무시하네라는 표정으로 반발했지만 속으로는 지은호의 단호함에 겁을 먹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에게 기대고 싶으면서도 누나에게 혼나기 싫었습니다. 그 모순이 지강호를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나 쪽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가 유튜브에서 피해자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영란은 우아하고 차분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엄마의 말 중 일부가 과장이고 일부는 조작이라는 걸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영란은 엄마를 완전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손길 안에서만 자랐던 사람의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지환이 박영란을 지켜봤습니다. 이지환은 연인에게 배신당한 뒤 의욕이 떨어져 있었지만 박영란의 흔들림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도 감옥 갔구나. 겉은 우아한데 안은 갇혀있네. 이지환은 자신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심리적 클라이맥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무너뜨리려고 유튜브를 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박진석의 법적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자책했는데요. 그 자책이 고성희를 더 큰 판으로 몰아갔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나쁜 남자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석이 무너지는 진짜 지점은 사회적 비난이 아니라 가족 붕괴였거든요. 박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가문의 흔들림, 후계 구도의 혼란, 그리고 아들 박성재가 자신을 등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박성재를 박진석과 갈라놓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회사 내 라인, 기자, 온라인 계정들. 박성재가 아버지의 거래로 친구를 살렸다는 인상을 만들고 박성재가 이수빈을 이용했다는 암시를 퍼뜨렸습니다. 이수빈은 그 소문을 보게 됐고 처음으로 박성재를 의심하려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심은 박성재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사랑을 더럽히려고 덤벼들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박성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빈의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두 사람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었어요. 박성재는 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나 너 이용한 적 없어. 나 너 잃으면 끝이야. 이수빈은 그 말에 울어버렸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적인 사람인데 그날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늘 강한 척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이수빈은 이상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성재 오빠 믿고 싶어.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선택했는데 아버지가 두려움 때문에 막아버리면 딸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철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딸이 행복하길 바랐고 동시에 딸이 상처받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이상철이 내린 결론이 바로 허락이었습니다. 다만 조건부 허락, 그리고 박성재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허락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난 수빈이 마음을 못 이기는 척하겠다. 근데 대신 내가 먼저 약속해라. 내 아버지 박진석이 수빈이를 건드리면 너는 내 아버지 앞에 서서 막아라. 박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맡겠습니다. 이상철은 그제야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허락한다. 그 한마디가 이수빈에게는 세상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고 박성재에게는 전쟁 선포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락은 곧 박진석과의 충돌을 의미했거든요.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가 이상철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웃으며 축하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좋은 집안이다. 너 잘했다. 하지만 박진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결혼이 기업의 확장과 연결되는 걸 좋아하면서도 이상철 집안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을 불편해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성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거슬렸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을 흔들기 위해 가정 이야기를 더 크게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고성희가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내가 쫓겨난 날, 그 집안은 이미 새로운 며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의 존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젊고 예쁜 여자 후계자와 연결된 관계 같은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추측을 유도했습니다. 그 추측은 곧 이수빈에게도 향했습니다. 이수빈의 SNS에도 낯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수빈은 그걸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순간 다시 계산이 돌아왔습니다. 이 남자와의 사랑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전쟁이 될 수도 있구나. 박성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둡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성재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아버지 손아귀에서. 그 말이 박성재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박성재는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와 다르다고 믿고 싶었는데 고성희는 그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유튜브 그거 진짜로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맞죠? 고성희는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고성희는 아주 짧게 자책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덤볐지. 박성재는 그 한마디에서 고성희가 이미 덫에 걸렸음을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자신이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계속 가면 법적 위험이 커집니다. 고성희는 그 갈림길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판을 만들 거야. 고성희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더 빠르게 고성희를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집안 사람들에게 고성희와의 접촉을 끊게 했습니다. 고성희가 올라오는 계단을 막는 건 쉬웠지만 고성희가 퍼뜨린 영상은 막기 어려웠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PR팀을 붙였고 언론 대응을 시작했는데요. 그 대응이 시작될수록 박진석의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더럽게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싸우는 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기 과거와 싸우는 일이거든요. 박진석은 자신이 고성희를 선택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그 순간들이 이제는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믿었던 거지? 박진석은 혼자 술을 마시며 그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 호탕한 남자가 처음으로 약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지혁이 회복 중인 상황에서 박진석 집안의 스캔들은 이지혁과 연결되어 더 큰 소문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로 심장을 구했다는 말이 다시 떠오르면 이지혁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로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자존심은 강합니다. 자기 생명이 누군가의 돈과 권력으로 사온 것처럼 보이는 건 이지혁에게는 또 다른 죽음일 수 있습니다. 지은호도 그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이지혁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 무슨 생각해요? 이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는데요. 나 내 심장, 누가 준 건지. 지은호는 그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단순히 기증자의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 기증이 순수한 선택인지 누군가의 거래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선배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해. 내가 더럽게 살기 싫거든. 지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김장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김장수는 김다정의 아버지이자 이지혁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조용히 늙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김장수는 요즘 집안의 균열을 보며 점점 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수는 손녀 사위 같은 박진석의 세계를 싫어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이 김장수의 정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장수는 단순히 싫어하는 걸 넘어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김장수는 어느 날 김다정에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저 사람들 예전에도 그랬다. 김다정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김장수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몇 개의 단어를 꺼냈습니다. 서류 담보 녹음. 김다정은 그 단어들이 너무 날카로워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김다정은 평생 교사로 살았던 사람이라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쪽으로 굴러가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장수의 말은 그 더러움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안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철도 그 이야기를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단순히 딸의 연애를 허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상대 집안의 뿌리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 아버지 진짜 어디까지 한 거냐? 박성재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그 틈을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유튜브에서 피해자 프레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진짜 폭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폭로의 방향은 박진석만이 아니라 박성재까지 흔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고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박영란가 입을 열면
가족 내부의 증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엄마 지금 너무 억울해. 엄마가 다 당했어.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 박영나는 흔들렸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박영나는 엄마가 진실이 아니라 전쟁을 원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박영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거짓말 못해. 고성희는 그 말에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넌 나 버리는 거네. 박영나는 그 문장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는 공포는 세상 누구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그 공포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 그때 이지환이 나타났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이제 조용히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 이지혁이 죽을 뻔했고 가족이 흔들리고 박영나도 흔들립니다. 이지환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영나 씨,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영나 씨도 무너져요. 박영나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 모든 와중에도 이지혁은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이 흔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거절했던 고백을 떠올리며 지금은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는 사랑을 받아줄 거리라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혼자 버티겠다고 사람을 밀어낸 게 결국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후회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후회를 눈으로 읽어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백은 했었고 거절도 받았으니까요. 대신 지은호는 곁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은호의 강함이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의 강함은 무너지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옆에 서는 데서 나옵니다.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를 보며 마음이 또 복잡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지만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지금 지은호의 존재는 이지혁을 살게 합니다. 박성재는 그 사실 때문에 더더욱 지은호를 미워할 수 없었고 더더욱 자신이 초라해지는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입니다. 이상철의 허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수빈은 박성재 인생에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진석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옵니다. 박진석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마친 뒤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뉴스 화면에는 계속 고성의 영상이 돌고 댓글 반응이 확산되고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평생 강한 척으로 세상을 눌러왔지만 그날은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고성희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고성희는 예상했던 듯이 말했는데요.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려고? 박진석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 너 믿었어.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평생 사랑을 이용해왔지만 사랑을 진짜로 받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믿었다는 말은 고성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믿었으면 이렇게 내쳤겠어? 박진석은 그 말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그 순간 박진석은 회장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그냥 늙은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관계가 자신을 잡아먹는 걸 바라보는 남자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 장면을 기회로 바꿉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무너짐을 보고도 그 무너짐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박진석이 흔들릴 때 박성재를 끊어내면 된다. 박성재가 아버지 편에서 나를 공격하면 나는 박성재의 약점을 터뜨리면 된다. 고성희는 박진석과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고 박진석이 흘린 자책의 말들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고성희는 또 한 번 덫에 걸립니다. 박진석은 호탕하지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상대가 무엇을 노리는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박진석은 갑자기 말끝을 흐렸고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박진석은 오히려 더 위험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래, 너랑 나같이 무너질까?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고성희를 덫에 빠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녹음을 공개하면 박진석은 불법 녹취로 고성희를 법적으로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성희도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또 덫에 걸렸다. 고성희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은 다시 새로운 계략을 낳았습니다. 이제 고성희는 유튜브를 폭로가 아니라 전쟁의 장으로 바꿉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채널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사람들을 붙잡는 낚시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자료라는 단어에 흥분합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한 번에 모든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여지를 남깁니다. 다음 편을 봐야 하는 구조로요. 고성희는 여론을 매일 흔들며 박진석을 지치게 만들려 했습니다. 박진석이 지치면 회사가 흔들리고 회사가 흔들리면 박성재도 흔들립니다. 고성희의 목적은 박진석의 몰락이면서 동시에 박성재의 고립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병원 쪽 긴장이 올라갑니다. 이지혁이 회복 중인데 갑자기 기자가 병원 앞에 나타납니다. 재벌 회장의 거래로 심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의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도 잘하고 잘생긴 얼굴로 늘 당당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거래로 산 목숨이란 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나 이렇게 살기 싫어. 지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지은호는 밝게 말하려 했지만 이번엔 못했습니다. 선배, 그런 말 하지 마요. 선배가 살아야 우리가 이겨요. 지은호의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전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살아야 이긴다는 말은 지금 이 집안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권력 싸움에 끌려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고성희가 여론으로 박진석을 치는 과정에서 이지혁까지 휘말리는 건 박성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낼 생각을 했고 동시에 아버지 박진석에게도 요구할 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지혁까지 건드리면 저도 아버지 편 못 듭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또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현실이 박진석에게는 고성의 영상보다 더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동시에 아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석이 평생 원했던 후계자는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는 강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게 불편하면서도 어쩐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이 박진석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자존심과 후회가 뒤섞여 박진석은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상철의 허락이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에게 허락했지만 그 허락은 딸을 맡긴다가 아니라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되는 순간 박성재는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박성재는 선택합니다. 이수빈 쪽, 이상철 쪽, 그리고 이지혁 쪽입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 무섭다. 근데 나 도망 안 갈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확실히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 그럼 나도 끝까지 간다. 고성이는 그 결심을 눈치챘고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로 내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또 궁금해합니다. 그 자료가 뭐지? 박진석은 그 궁금증이 퍼지는 걸 보며 마치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궁금증을 보며 직감합니다. 그 자료는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이지혁까지 엮을 수 있다. 지은호는 그 직감을 더 먼저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감각이 빠른 사람입니다. 밝고 긍정적이지만 위기에는 누구보다 현실적입니다. 지은호는 강호를 불러 단호하게 말합니다. 강호야, 너 혹시 누군가랑 거래하듯 연락한 거 있어? 지강호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또 우리 가족 발목 잡았어? 지강호는 울컥해 말합니다. 나도 누나 돕고 싶었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돕는 방식이 그거면 너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야. 그 말은 지강호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지강호는 그때 처음으로 누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이게 지강호의 각성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강호가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다음 전개를 더 무섭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고비를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파도가 다가오는 중입니다. 고성이는 유튜브 폭로로 박진석을 흔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덫에 걸릴 위험을 깨닫고 자책했는데요. 그 자책이 고성이를 더 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내칠수록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마음이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결국 박성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철은 박성재와 이수빈의 교제를 허락함으로써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자기 가족의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성이가 예고한 자료는 무엇이며 그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박진석일까요? 박성재일까요? 아니면 이제 겨우 숨을 되찾은 이지혁일까요? 그리고 그 자료가 만약 심장과 관련된 진짜 거래의 증거라면 이지혁의 자존심은 다시 한번 사선을 넘게 됩니다. 지은호는 그걸 막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박진석과 정면 충돌해야 합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아버지로 남을지 아니면 딸을 지키기 위해 재벌 집안과 싸우는 전사가 될지 선택해야 하고요. 그렇게 모두가 한 번 숨을 돌렸다고 믿는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행복이 잠깐 스쳤을 때 덫은 더 깊게 내려앉으니까요.